경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네. 오늘은 생활비 자격증 공부를 해야겠어. 우선 문제집을 풀어보자. 요새는 밥 한 끼를 먹으려 해도 10,000원은 좋게 쓰는 것 같아. 그래서인지 생활비가 점점 빠듯하네. 오늘은 꼭 문제를 다 맞춰 생활비 자격증을 취득하고 말겠어. 첫 번째 문제는 생활비 대출에 대한 문제구나. 하나씩 천천히 풀어보자. 먼저 1번은 한 학기에 최대 1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걸로 기억하니까 정답이 아니야. 2번은 필요한 이수학점이 있다고 들었었던 것 같은데 헷갈리니까 우선 3번, 4번부터 풀어보자. 3번의 햇살론 뉴스는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이 맞아. 이름을 보고 궁금해서 검색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 4번의 대출 기간이 15년인 것도 맞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대출이라 찾아봤었는데 그때 미리 공부해두길 정말 잘한 것 같아. 그렇다면 정답은 고민했던 2번이야. 역시 정답은 2번이었구나. 그런데 몇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아. 그렇다면 풀이지를 한번 살펴보자. 역시 직전 학기 이수학점 조건이 있었어. 12학점은 최소한 필요로 하는구나. 한국장학재단에서의 생활비 대출은 금리가 낮아서 부담이 덜 되는 것 같아. 또 다른 대출 상품 햇살론 뉴스가 정부 지원 대출이라는 사실은 조금 생소하긴 하다. 햇살론 뉴스의 최대 대출 기간은 15년으로 상당히 긴 편에 속하네. 정말 좋은 대출 상품 중 하나인 것 같군. 생각보다 학생들에게 부담이 크지 않은 생활비 대출이 많은 것 같아. 이 기세를 몰아 이번 문제도 맞춰보겠어. 두 번째 문제는 아르바이트에 관한 문제구나. 이번에도 꼭 맞히고 말겠어. 1번은 만 14세 이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패스하고 다른 문제부터 풀어보자. 2번의 야간임금은 주간임금의 150%이다는 맞는 사실이야. 예전에 새벽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 다음 3번.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덜 주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지. 마지막 4번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식당 아르바이트는 보건증이 필수지.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인 것 같아. 이번 문제는 정말 쉬운 것 같은데 정답을 한번 확인해볼까? 뭐야, 정답이 1번이었잖아. 왜 1번인지 풀이지를 한번 봐야겠어. 만 14세가 아니라 만 15세였잖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어야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네. 생각보다 청소년은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아. 역시 야간임금은 주간임금의 150%가 맞았어. 경험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 2012년부터 1년 미만의 계약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하지만 1년 이상의 계약이라면 수습기간 동안 10%를 덜 지불할 수 있네. 이 점을 꼭 기억해야겠어. 아쉽게 2번은 틀렸지만 앞으로 절대 잊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 이제 마지막 OX 문제만 남았군. 내가 자신 있는 유형이니 꼭 다 맞히고 말겠어.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문제네. 내가 정말 자신 있어 하는 분야군. 그럼 한번 풀어볼까? 예전에 파주시에서 지자체 최초로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 이 문제는 고민해볼 필요도 없이 정답은 당연히 O야. 역시 정답일 줄 알았어. 아직은 파주에서밖에 시행하지 않지만 점점 더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할 거로 생각해. 휴, 이제 정말 마지막 문제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파이팅! 이번 문제도 아까와 비슷한 에너지 생활비 지원금에 대한 문제구나. 뉴스를 자주 봐서 그런가 지원금은 빠삭하게 알고 있지. 마침 지난달에 하나은행에서 에너지 생활비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 이 문제 또한 고민해볼 필요도 없이 정답은 당연히 O야. 와, 마지막 문제도 성공적으로 맞췄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지원하였지만 이것을 선례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은행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 오늘도 아쉽게 한 문제 틀리긴 했지만 이 정도면 자격증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에게 익숙했던 존재의 소중함을 비춰주는 비하인드 더 창대.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학내의 다양한 전시회를 기획하는 박물관 실장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창원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주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창원대학교 박물관에 대해 관심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렇게 오늘 전시회를 담당하시는 김주용 실장님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어서 너무 기분 좋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네, 저희가 박물관 실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만큼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박물관에서 진행한 여러 전시회 중에 실장님의 기억에 가장 남는 전시회는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중에서도 창원의 역사를 한 1억 년 정도 앞당긴 공룡 발자국 조사라든가, 그리고 1500년 전 가야 시대 사람들이 쌓은 태총에서 나온 배를 가지고 전시한 적도 있어서 상당히 히트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와이 이민을 간 사람들의 묘비를 조사해서 하와이에 대해서 전시한 것들, 그리고 이번에 관부재판과 관련된 위안부 전시,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이때까지 정말 많은 전시회를 진심을 다해 준비하셨다는 게 가슴 깊숙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신다니 기분이 좋고 고맙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멋진 전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멋진 전시를 앞으로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박물관 전시회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고 진행하게 되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전시회 기획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시를 기획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주제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매년 똑같은 전시회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제를 선정할 때는 정말 많은 고민과 시간이 듭니다. 전시회는 박물관의 연구 성과를 가장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의 연구와 조사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시 준비를 하고 주제를 선정하고 또한 유물을 선정하여 전시회를 기획합니다.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방금 전 조사와 연구가 전시회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최근에는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제일 기억나는 전시는 하와이 이민자 묘비 전시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하와이 현지 조사를 하였고,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조사하였더니 이분들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자금을 댄 무명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기획한 관부재판과 끝나지 않는 호스토리 전시회 역시도 교수님들의 연구 성과를 박물관 학사들과 함께 전시하여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이렇게 전시회가 준비되는 과정을 직접 들어보니 앞으로 박물관 전시회를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겠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창원대 학우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면 저는 더 힘을 내서 더 멋진 전시, 학생들이 좋아하는 전시, 다양한 전시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창원대학교 박물관 전시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주용 실장님을 만나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창원대학교 박물관 김주용 실장님에게 창원대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창원대학교 사학과 구류학번입니다. 창원대는 저희 모교이자 저희 첫 직장으로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정말요? 그럼 실장님이 저희 창원대학교 선배님이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살려서 모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가장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의 역사를 연구하고 또한 학교가 속한 지역의 역사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행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더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이고 학교의 발전이 저희 발전을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김주용 실장님의 이런 마음을 기억하며 박물관 전시회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지금까지 창원대학교 박물관 김주용 실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이렇게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더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Behind
더 창대 안녕.